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윤진, 김민재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잘 네.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계속 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안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아, 저 그래요?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앵커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제가 보기에 수척해졌죠? 수척이요? 네. 퉁퉁 부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수척해졌어요? 네. 힘든가 봐요.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왜 이러지? 그러지 않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윤희 대표님 연휴 때 가장 많이 들은 일가 친척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시장 이야기 중에서 뭘 가장 많이 여쭙던가요? 아, 제가 올해는 좀 이렇게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모였구나. 일가 친척이 모이거나 이러지 못했고요. 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주식이고 뭐고 네. 건강이 최고구나. 아, 건강이 네, 최고겠다? 지금 약간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 늘 항상 멀끔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단정한 모습의 김민재 비서와 함께 할 텐데요.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네. 시장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김민재 대표에게 하던 질문은 뭐였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일단 앵커님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요. 네. 그냥 바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바쁘냐. 듣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명절 때 삼전 닉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얼마에 팔아야 될지, 지금 들어가야 될지 이런 질문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답답함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 두 비서가 말끔하게 해석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실 거다 믿으면서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언제나 냉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빅퀘스천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퀘스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자, 바로 나왔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현실로 코스피 6천 눈앞. 이건 진짜 6,000포인트, 2배, 3,000, 2,0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올라올 수가 있나? 이게 맞나? 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진짜였나? 뭐 여러 가지 의문. 네. 바뀐 거라고는 사실은 기업들은 늘 항상 열심히 했었고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좀 변화가 된 것 말고 저의 의식이 좀 바뀌었다는 정도 말고 살쪘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6,000포인트가 임박했습니다. 지수 전망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일각에서는 이 1분기까지가 최고 피크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2월까지가 최고 피크고 3월에는 좀 조정의 장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박윤희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요. 네. 제가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식 격언 중에 네. 시세는 시세에 물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는 먼저 예측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쵸, 알아내려고 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아니고 그렇죠. 시세는 시세에 묻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조정을 받을 것 같았으면 조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기 좋게 중간에 갑자기 막 매수세가 몰리더니 미국 시장이 하락하건 말건 상관없이 네. 오르는 거예요. 진짜 시세는 시세에 물으라고 음. 그냥 코스피는 문제 없구나. 음. 코스닥도 문제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하다. 3월장도 저도 그런 마음도 있어서 사실 저는요. 네. 1월장 이렇게 강했는데 2월장 좀 쉬어가지 않겠어? 음. 웬걸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보시고 제 음. 생각에는 지금 코스피는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은. 아직도 그래요. 배가 고픕니다. 지금 6천을 앞두고 있는데 6천 돌파는 뭐 시간 문제고 여기서 얼마나 더 땡길 수 있을까가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관심사고 3월에는 월봉이 어디서 끝날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뭐 시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맞죠,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산타랠리 그리고 제가 맨날 까치랠리를 주구장창 외쳤는데 까치랠리가 진짜 보란 듯이 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투탑이 주도해서 네. 역시 우리 지수를 이끌었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런지라 불안감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 반도체가 뭐랄까 주도 섹터로서 변함이 없나라는 궁금증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이쯤 되면 이제 다른 섹터로서 어떤 주도주 자리를 좀 내주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윤희 대표님. 저는요, 이게 지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이 흐름이요, 여기서 멈춰질 분위기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다가 일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게 짧아요. 조정은 짧고 추세는 길다. 제가 이 방송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조정은 짧고 추세는 길다. 똑같이 추세는 길게 느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도 12월에 엄청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해가지고 저희 회원 클럽에서도 지금까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쯤이면 그런 질문도 할 만해요.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매도하자는 말이 안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묻고 가시죠. 그냥 묻지 말고 시장에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기보다는 시장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블랙록에서 최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헤지펀드 그 블랙록에서 SK 하이닉스의 주식 비중을 5% 이상 지금 지분을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시장이지 않을까. 뭔가 이제서야 주목을 좀 하기 시작했다.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요, 더 커질 것 같다, 캐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도 섹터로서의 반도체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형 주단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20만 전자 100만 닉스 사실은 손이 안 나가는 위치긴 하죠. 신규 접근을 하기에. 네.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도 좀 더 갖고 일 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대형주 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코스닥에 있는 좀 소부장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소부장인가요? 대형주인가요? 아니 그냥 반도체는요, 미안한데 그냥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다인 것 같아요. 일단 부담이 돼도 여기에 대형주로? 네. 그러니까 소부장은 소부장도 괜찮긴 한데 일단 밀어붙이는 그 체급 자체가 돈의 그래요. 체급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달라요.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그 체급이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 반도체에서는 이 투톱이 중요하고 만약에 코스닥을 할 거다 그러면 꼭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섹터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반도체에서는 네.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 네. 투탑 체제로 그냥 계속 가는 네. 이 말씀이 소부장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탄력성이 아니 이 돈이 들어오는 이 수급의 이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다르다. 그냥 체급이 다르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강호동 씨가 미안한데 5살짜리 바지 입으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했잖아요. 너무 돈덩이가 큰데 그 찢어지고 있는 주가가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근데 그 찢어지는 바지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인재 비서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6,000포인트 임박입니다. 지금의 이 랠리는 언제까지 금액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랠리의 기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어차피 이 포인트에 대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충 시장에서 이거 몇 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라는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랠리의 흐름 기간으로 봤을 때 어느 기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가능할 거다라고 올해 보고 연말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우, 네. 그렇다면 이 올해 연말까지 가는데도 역시 주도는 삼전닉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 두 종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매수 타이밍에서 이제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지금 오늘도 이제 6,000포인트 앞에 있는데 항상 지수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어서 1,000포인트대만 도달했을 때만 잠깐씩 멈춰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포인트일 때도 한 달 쉬었고 4,000일 때도 한 달 쉬었고 5,000일 때만 지금 사실상 한 달 안 쉬고 올라갔는데 벌써 6,000포인트 앞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6,000포인트에서는 또 삼성전자와 닉스를 막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이 자리대에서는 또 한번 잠깐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눌러줄 때 또 매수하는 관점 챙기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꼬지 않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꼬면 헷갈리기만 해요. 20만 전자입니다. 100만 닉스고요. 접근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관점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6,000이나 100만 원이나 또는 20만 원은 이 가격 저항이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는 올라가더라도 한번 분명히 그 가격대에서 눌러주러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대에서는 막
너무 욕심내지 사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몇 번이나 살 기회 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막 급하게 쫓아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분명히 조정의 자리를 줄 것이고 그때는 좀 강한 심장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에다 베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우리 박윤진 비서께 대형주냐 소부장이냐 여쭤봤을 때 대형주 단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주는 계속 갈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는 계속 갈 거고요. 이제 소부장이 결국은 언제 좀 두각을 나타내느냐 요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부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 코스피가 뭐 주도주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여태까지 보게 되면 2025년부터 사실상 거의 날아가고 있다면 네. 코스피는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코스닥도 날아갈 수 있다, 날개를 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부담 없이 베팅한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 다음 질문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지수단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단으로 봤을 때 코스피 거침없음, 코스닥에 뭐라고 할까 거침없다는 것보다 좀 더 낮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을 좀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앵커님한테 한 반대로 여쭤보면 네, 한번 여쭤봐 주시죠. 앵커님께서 만약에 2025년 9월 달로 돌아간다. 2025년 9월이요. 네, 그때가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을 때고 이제 코스피가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었던 시점인데 네. 그때로 돌아가시면 뭐 어떤 종목을 사실 건지 또는 어떤 걸 하실 건지 말해 보아나요. 코스피 지수단을 일단 네. 레버리지로 과감하게 들어가 주면서 삼전 닉스를 고이 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받쳐줄 수 있는 개별 종목들 잘 가. 네. 그 드라마 있잖아요. 미래를 갔다 와서 과거로 네. 무슨 부잣집 재벌집 막내 네. 아들인가. 그거밖에 돈을 못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그 정보를 안다면 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으로.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뭐 이런 공개 방송이나 물어보면 시청자님들이나 아니면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저랑 똑같이. 네, 다 레버리지를 사거나 대형주의 삼전 닉스를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이 코스닥이 작년 2025년 9월과 같은 위치라면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코스피에는 삼전 닉스라는 큰 대형 투탑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스닥에는 삼전 닉스의 역할을 대신해 줄 만한 그리고 그 지수단을 이끌고 갈 만한 힘센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목들이 사실은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게 현실인데 그러려면 바이오가 좀 움직여줘야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무엇이 코스닥을 이끌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요거에 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결국은 주식은 좀 확률이다라 좀 말씀드리고요. 확률, 네. 왜냐하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렇죠. 즉 1등이랑 2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비중에 코스 시총 비중 20%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혹시라도 화면 띄워주시면 네네, 화면 화면 보면서 보시죠.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코스피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에서 2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등부터는 2%씩 차지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서 사실상 현대차가 10개 있어야 삼성전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덩치가 벌써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체급이. 코스피는 사실상 지수가 올라갈 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비를 보게 됐을 때 거의 다 3%대, 2%대, 1%대 거의 엎치락 뒤치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에코프로랑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또는 삼천단지약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좀 올라가서 3%지 그렇죠. 계속 1, 2%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은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가 올라간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코스닥의 위치가 작년 2025년 9월달과 같은 위치라고 했었을 때 앵커님께서도 레버리지 일단 사신다고 했었고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삼전 닉스 사신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섹터는 결국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AI는 아니다. 즉 시총 상위 종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바스켓으로 담아야 돼서 제약바이오도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AI 시대고 AI 버블이라는 거는 버블이 낀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 버블이 낄 수가 없는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서 일단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가장 3등으로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3등이 경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3입니다. 네, 시총 네. 상위 단 3개 3등분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AI로 볼 수 있는 게 2차전지랑 이제 로봇인데 로봇이죠. 2차전지는 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올라가면 그때부터 2차전지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있어요. 전고체에 대한 것이 뭔가 나와야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확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그런 관점보다는 네. 지금 코스피가 작년부터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총 5위거든요. 근데 시총 5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증권주, 지주사, 반도체 다 가고 있는데 그래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못 갔다는 거는 2차전지가 그만큼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애매한 구석이 남아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순위가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네네. 2차전지가 그렇게 좋았다면 코스피가 저렇게 날아갈 때 왜 2차전지는 수익을 못 받았는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정된 투자금이라고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는 AI가 아니고 2차전지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갈 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즉 이 좋은 장에 굳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미리 들어가 있기보다는 가는 쪽에 먼저 수익 보고 있다가 가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는 그래서 2등이고요. 1등은 여전히 로봇이다. 로봇? 제가 로봇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로봇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봤었을 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올라가고 LG 기업이 올라가는 즉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을 제외하고 두 기업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은 거는 로봇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기 그래요.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쪽은 로봇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을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득력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천 20만 전자, 10만 닉스 현실로 코스피 6,000포인트 눈앞, 코앞 이렇게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퀘스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퀘스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미 관세 재편 후폭풍, 한국 태양광 배터리 청사진 주목. 자, 미국 관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세 결과에 대한 미 정부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미 의회가 아니죠.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태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정책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행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짧게 여쭤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태양광과 배터리를 굳이 딱 집었던 이유를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양광은 그렇다 치고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관세 주말 사이에 막 관세 뭐 무효 판결 났다느니 막 이게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가장 먼저 점핑한 어떤 종목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내용인즉슨 지금 관세 트럼프 배터리 관세 오히려 호재다. 왜 호재냐? 우리 지금 미국에 이제 우리는 현재 공장을 많이 구축해놨어요. 2차 네. 전지 회사들이 여러분들 셀 3사가 우리 미국에 이제 공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더 주는데 현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더 그렇겠죠.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K배터리가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중심으로 ESS가 이제 재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뭐 김희재 대표 계속 저랑 주말에도 방송을 했는데 배터리는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무엇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로봇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배터리는 계속 봐야 되는 산업인데 로봇에 계속 장착이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뭐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면 안 되는 동력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오늘 SDI의 어떤 용트림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호재까지 겹친 거다. 뭐 배터리 2차 전지가 당연히 로봇의 어떤 산업의 한 네네. 축으로 지금 인프라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중국에 우리가 항상 늘 경쟁 업체로 꼽았었는데 거기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설득력 있어 보이고 지금 오늘 수급도 상당히 SDI에 지금 들어온 수급들이요. 아주 그럴싸한 아주 재미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앞전에 여기서 한번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 눌러져 있는 이 기간이 한 1.5개월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2.5개월 내지는 1.5개월 쉬운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수급상 탄탄하고 여기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SDI요 정말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2021년에 삼성 8월달에 SDI. 네, 81만 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이제 15만 7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여기서 벌써 4배 올라온 거거든요. 45만 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꽤 많이 올라왔다고 치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구나. 6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민재 대표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간의 어떤 관세에 대한 게 거의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법 122조에 따라서 일괄적인 관세 10% 추가해갖고 15%까지의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관세에 대한 G2 두 국가에서 지금 관세 전쟁하는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반사이익을 좀 누렸던 것인데 이 일괄 관세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이 관세 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2차 전지 태양광도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한 것 덕분에 사실상 미국 증시가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상 트럼프가 지금 거의 무슨 엄청난 무기를 가진 양 뭐 미국과 마찰만 있으면 그린란드 때도 유럽에다 갑자기 뭐 주류에다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만 하면 관세 하면서 그렇죠. 계속 으름장을 좀 났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상대 국가들과 즉 여러 나라 국가들과 미국 간에 이제 이런 마찰이 생겼을 때 뭐 관세에 대한 협박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걸 좀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감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뭐 지금 10%였다 또 15%를 올려놨던 것처럼 결국은 보게 되면 뭐 각국과 상대적으로 했었을 때 대부분의 이 관세 비율이 거의 15% 수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낮게 10%였던 국가는 이제 약간의 협상을 통해서 다시 내리면 될 거고 결국은 뭐 위법 판결이 났지만 또 다른 법을 통해서 지금 겨우 다시 15%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 큰 관세에 대한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과의 어느 정도 대립 관계가 있고 뭐 이거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작하겠지만 애초에 중국에도 부과했던 관세 수치 자체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이번 변경에 대한 뭐 어떤 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딱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상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무기를 휘둘렸었던 그 무기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하기 더 좋은 요건이 그래요? 됐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크게 뭐 영향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발버둥, 뭔가를 퍼포먼스를 분명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의 1번의 국가는 아마 중국이 되지 않겠느냐. 또 중국의 강한 이야기, 어떤 제재,
뭐 태양광처럼 이런 제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또 한 번의 반사 이익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긴 호흡, 11월까지 계속 이 분위기가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건 좀 일시적인 퍼포먼스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모든 악재는 11월 이후에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이후에. 네, 그래서 아까도 올해까지는 무조건 증시가 괜찮을 거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뭐 이란과의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문제, 뭐 최근에 그린란드, 유럽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뭐 트럼프가 계속 물러나는 이유는 어차피 트럼프가 안 싸울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같이 좋은 증시는 계속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나서서 막아주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랑도 싸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오히려 트럼프 덕분에 지금 증시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증시가 빠져도 지금 뭐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달까지는 한국 증시에 계속 베팅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타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퀘스천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퀘스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번 퀘스천은 순 고르기 들어선 증권주 급등 피로감에 일제히 약세. 이게 급등을 하는데 피로하다는 게 말이 사실 안 맞지 않나요? 이 내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피로한가요? 행복하지 않나? 라는 이것도 약간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찌 되었던 올해 들어서 90%가 넘게 올랐던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중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봐도 되는 건가 아니냐, 아니면 이제 끝난 건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우리 박윤진 비서님 어떻게 보실까요? 증권주의 지금 대장은 뭐 미래에셋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죠. 계신 거죠.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저는 굉장히 보셨습니까? 혹시 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양봉으로 만든 지금 증권 오늘 아침에 네. 한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 보시면 싹 다 올라와가지고 양봉으로 크게 이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은 뭐냐면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 무슨 일 있나, 별일 없다. 장중에 잠시 일시 흔들렸을 뿐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는 좀 다른 이슈까지도 있습니다. 그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는 한 어떤 이런 모멘트도 있기 네네. 때문에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좀 NH투자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주를 보면은 조금씩은 좀 모양새가 그래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벌써 음봉이 3개째 이렇게 서리면 사실은 굉장히 좀 모양새도 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대장주만 어느 섹터를 봐도 대장주만 건들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난다. 예전에는 그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그렇게 엉덩이 무거워서 안 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큰 종목이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가고 더 견고하게 견조하게 또 추가 수급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주 안에서도 선별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증권 섹터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 한번 가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증권주 아직 저는 흐름이 안 끝났다라고 보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좀 묵직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면 저는 괜찮다. 저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을 이걸 너무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이 매수 자리라고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위주로 대장주 위주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난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지만 올해 증권주 안 보면 서운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장주 단 위주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 차익 실현 물량이 추리한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올라타기는 좀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난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단 위주로 지금이라도 올라타서 증권주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뭐 대장주 그럴 위주로 수밖에 한다. 없겠죠. 예,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래에셋 증권은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매수 자리인 거예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재 비서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주 뭐 앞서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윤희 대표는 올해 내내 좀 증권주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총평 우리 김민재 비서도 한번 여쭤보면서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일단 올해 내내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증권주는? 지수가 쉴 때는 증권주가 갑니다. 네. 지수가 쉴 때, 그럼 결국 반도체가 살짝 쉬어질 때는 증권주가 움직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올해 내내. 제가 앵커님께 또 질문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방송 시간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올라가고 시장이 쉴 때는 비주도주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제가 얼마 전에도 11월 달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가 5,000포인트 때 조정받을 때 지수가 이제 좀 튼튼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좀 튼튼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는 즉 조방원이 예전에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와주면서 코스피의 변동성이 좀 적었었는데 11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컸었던 이유가 조방원이 받쳐주지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뒤에 12월 달, 1월 달 때 됐을 때 이제 조방원이 좀 받쳐주니까 코스피가 다시 튼튼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최근에 사실상 1월 달은 현대차가 좀 강했었고 2월 달은 금융주 즉 증권주와 은행주가 강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쉬는 구간 때 오히려 코스피를 낙폭이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끌어올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번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 때 사실상 밑으로 내려갔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뭐 오늘 강했었지만 아마 SK하이닉스를 보유하셨던 분들 2월 달 내내 계속 박스권이었다가 양봉 사실상 2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올라갔었는데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빠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주사라든지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비주도주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쉬었어야 되는데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 즉 달이 좀 바뀌면서 이제 주도주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냥 금융주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역할하고 이제 잠깐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도 최근에 강했었는데 오늘 좀 쉬었던 이유는 이제 AI 쪽 반도체 쪽이 움직일 상황이 됐고 지수가 올라갈 때가 되니까 비주도주는 이제 올라갔다가 쉬고 다시 주도주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였었지 금융주는 어차피 좀 쉬었다가 지수 조정받을 때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쉴 때 비주도 섹터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는 거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것 같고 비주도 섹터의 우선순위는 예전에는 조방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를 증권주가 메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일단 2월 달은 그렇습니다. 일단 2월 달이 봤죠. 며칠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3월 달이나 이럴 때는 또 이 섹터의 뭐 체질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전 3월 달은 사실 특히나 코스닥도 상승할 거더라고요. 그 지수가 오히려 이제 쉬는 구간이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구간이 되니까 이제 주도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고 비주도주의 수급이 좀 빠지면서 조정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증권주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또 해석이 되는데요. 비주도주에 대한 왕이 증권주가 이제 바톤을 넘겨주게 된다면?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연말까지 올라갈 건데 내가 들어가자면 바로 수익 나길 다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000포인트 때는 굳이 막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라고 했을 때는 증권주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수가 쉴 때쯤 되면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증권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쉬어주는 주도주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이제 상승장일 때는 금융주나 지주사 쪽에 어느 정도 약간의 수급 차이가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증권주 이야기 저희가 해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퀘스천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내일 전략 리포트로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윤진 비서의 내일 전략 브리핑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윤진 비서의 브리핑은요. 2월 마무리도 상승으로라는 내일 전략 브리핑과 함께 리스크에는 이란을 적어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돌아온 반바지라고 하셨어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인지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2월 마무리도 상승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들 2월 달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월봉, 주봉 다 완성되는 시기고 이제 3월로 넘어가는데요. 그냥 1월장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2월장도 오르겠어 했지만 결국 2월장도 마무리는 올랐죠. 상승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또 3월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건데 저는 2월장을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상승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크가 좀 잠깐 노이즈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왜 관세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전만큼 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도 약간 스크래치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만큼 뭔가 막 세게 밀어붙이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란하고의 어떤 이 약간 정치적인 이 네. 리스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깐 시장을 한 번씩 오늘도 어저께인가요? 갑자기 장중에 확 내렸다가 확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라는 그래요, 소리에 그래요. 시장이 확 눌렸다가 올라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또 큰 리스크라기보다는 이런 잔잔한 리스크들은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씩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기회 요인으로는 반바지를 해주세요. 반도체 동의합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요즘 개별 종목 때는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는 늘 항상 올라가기 기원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데 네. 어쨌든 기회 요인으로는 반바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반바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제 2차 전지가 돌아왔다. 자, 이게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한참 키워드로 대두됐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딱 그냥 보고 코스피에서는 뭐가 제일 시총이 큽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바이오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바지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미안하지만 강호동 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가 이제 반바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큰 수급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찢어진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제가 그냥 풀어서 반바지라고 했지만 반은 그냥 코스피고요. 바지는 2차 전지와 이 바이오는 그냥 코스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박윤진 비서의 내일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장에 대한 어떤 광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매일매일 국장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장을 더 많이 들여다보는 이런 시절이 네.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장이 무엇을 하든 우리 시장의 유동성과 어떤 투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간밤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은 우리 스스로 잘 굳건히 버텨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좀 가지면서 네. 우리 김민재 비서께 브리핑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비서의 브리핑 보여주시죠. 자, 김민재 비서 내일장 이러나 저러나 매수 그래요. 리스크로서는 단위 조정을 선택해 주셨고요. 기회는 2025년도 9월. 이건 앞서 말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굉장히 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아도 한국 증시나 뭐 일본 증시 뭐 사실상 한국이 뭐 가장 강하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늘 중국도 강했었고요. 뭐 일본도 상승했었고 유럽도 어제 간밤에 충분히 상승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게중심은 여전히 코스피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뭐 이쪽이 시더라도 뭐 오히려 조정받아주면 매수의 기회지 이게 뭐 급락하거나 하락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매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뭐 꽤 긴 게 한 3개월 동안 쉬면 쉬었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매수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2025년 9월 달에 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조금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릴 때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시청자 마스터캣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비서진들이 지난주 제출했던 탑픽 종목의 성적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진 비서입니다. 탑픽 종목으로 농심 2월 10일에 제시했었고요. 목표가 52만 원 설정했었는데요. 손절 라인은 충분히 방어했지만 목표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비서입니다. 탑픽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 역시나 같은 날 제출했었고요. 목표가 8,500원 제시했었는데요. 장중고가 9,190원 달성하면서 비서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칭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시할 비서진들의 탑픽 종목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의 흐름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리뷰 짧게나마 만나보고 또 오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과 성우 하이텍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농심 뭐 지금 어떤 리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잘게라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음. 저가 봤을 때 농심은 지금부터 또 신규 매수해도 되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 신규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네. 자, 삼양식품도 최근에 이제 이 식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상호 관세가 이제 철회가 되면서 뭔가 식품 관련주도 한번 그래요. 볼만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비서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그렇죠? 성우 하이텍 어떤 리뷰를 만나볼까요?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계산 좀 짧게 말씀드리면 1 아니고 우라고 힌트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로봇 부품사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화전자처럼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전고점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 번 더 반등하게 됐을 때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일 높았었던 고점대 한 10,000원까지도 여전히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익률 보고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비서진 보고서 배틀 출발합니다. 네, 비서진 보고서 배틀 오늘 키워드가 벌써 나왔네요. 자, 우리 박윤희 대표는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해주셨어요.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자존심이 같다는 이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지고요. 우리 김민재 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김민재 대표는 제가 찍어보면은 카지노,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 있고 갖고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 네. 이건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앵커님하고 김민재 대표님은 남자의 자존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성들한테 가장 지켜야 될 자존심 뭐냐 그러면 머리를 헤어를 말을 많이 하는데 두 저는 분 다 김민재 대표에게 비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요? 아닌 네. 것 같은데요. 아우, 두 분 다 저는-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진짜 탈모가 정말 아. 평생 남성분들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탈모. 네, 탈모.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여자 이 회사가 탈모 관련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의 자존심은 또 여자의 슬림한 또 몸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비만 관련한 어떤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런 회사. 탈모와 비만. 비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매력 있습니다. 네, 매력 있죠.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묻고 더블로가 파라다이스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묻고 더블로가는 그러면 정말로 이 종목은 그만큼 묻고 더블로 갈 정도로 매력 있다 이건가요? 말 그대로 2배입니다. 레버리지.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리 박윤진 비서는요. 올릭스. 네.
그리고 김민재 비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올릭스부터 한번 빠르게 만나볼게요. 뭐 RNA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올릭스인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올릭스가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일라이 1, 2와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각축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만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이 일라이 1, 2 쪽으로 좀 더 뭔가 손을 들어주는 시장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릭스는 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일라이 1, 2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그동안에 올릭스도 꽤 많이 좀 쉬었던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박스권이 어디였냐면요. 지난해 11월부터 거의 뭐 12월에도 이게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11월부터 쉬었다라고 한다면요.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조금 좀 쉬었다라는 거 보고 3월장을 앞두고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2월 달에. 3월장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하나쯤은 봐야 된다.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돌파가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씩은 여러분들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릭스를 추천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릭스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제가 이거 외국인 기관 개인들만 계속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서 계속 양쪽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 봤을 때 한번 점핑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올릭스 1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정해주시죠. 네, 제가 목표가는 이 종목 얼마를 제시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원. 네, 18만 원 정도고 손절가는 12만 6천 원으로 여러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자세한 설명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자존심. 네, 올릭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민재 비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일단 교육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한번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싶은데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몇 분까지 설명드리면 될까요? 몇 분이요? 네. 제가 넉넉하게 3분 드릴까요? 3분이요. 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월봉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월봉을 보게 됐었을 때 장대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던 점이 바로 코로나 때 고점대를 이제 넘어선 다음부터 월봉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고점대가 3,316포인트입니다. 즉 여기를 넘어서니까 이제 매물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16포인트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음봉을 보이고 눌렸을 때부터 갔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계속 2025년 9월 달로 넘어가시면 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걸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됐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설 때 바로 이제 9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이제 이 9월 달에 있었던 마지막 고점 때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아예 매물이 없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코스닥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달에 있었던 고점 자체를 넘어서게 되는 다음 여기서부터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지수 레버리지를 샀으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셔야 되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분 안에 끝낼게요. 월봉 보시면 코로나 때 고점이 바로 1062포인트입니다. 이 구간대가 1월 달에 넘어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스닥은 3000포인트가 근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1999년과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때 2925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신고가 랠리는 아니지만 2000년도부터 2026년까지 약 26년 동안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26년 동안은 1000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매물이 없는 구간은 맞다. 26년 동안에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1062포인트가 코로나 때 고점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음봉으로 눌러놓은 다음에 지금 반등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코스피로 보시면 과거에 2025년 9월 달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음봉으로 주봉상으로 눌렀었던 이 타이밍 때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레버리지를 샀었어야 되는 제일 좋은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지금 코로나 때 고점을 눌러주는 이 음봉대가 사실상 가장 좋은 코스닥 레버리지 또는 시총 상위 매수를 해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음봉
작은 캔들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1월 달에 있었던 제일 높았던 고점만 돌파가 되면 사실상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캔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26년 동안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코스피가 날개를 달기 시작했던 게 2025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사실상 코스닥이 작년 2025년 9월 달과 똑같은 위치가 2020년 2월 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작년 이 코스피의 2025년 9월 달의 위치와 지금 코스닥 위치가 같지만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를 팔 필요가 있고 시총 상위에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